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매우 잘 나오는 문제죠. 물론 두 번째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고요. 네, 보통 내가 뽑아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아주 잘 출제가 되는 문제들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원소가 된다, 뭐 원소가 안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특이한 특징은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바깥에 있는 중괄호는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겠죠.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집합 기호가 한 번 더 들어있어요. 집합이 다시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이것도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공집합. 우리가 보통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한다고 하고 기호로 저와 같이 파이처럼 쓴다라고 했었는데, 이 A라는 집합은 특이하게도 0이나 1 같은 숫자도 원소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공집합이라든지 1, 2가 묶여있는 집합, 이런 집합도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가능해? 집합이 다시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 네. 집합은 제한이 없어서 원소가 뭐라도 될 수 있어. 네, 심지어는 집합 자체가 집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뭘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첫 번째로는 원소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 있다고 봐야 되느냐? 집합 안에 집합이 있어도 이거를 1, 2, 두 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요거를 한 덩어리, 하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물론 얘와 얘는 집합이지만 한 개의 원소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공집합, 파이. 이거는 A의 원소가 되고, 또 0도 있죠. 0도 A의 원소가 되고, 또 1도 있죠. 1도 A의 원소가 되고, 마지막으로 집합으로 되어 있는 1, 2가 묶여있는 요것도 A의 원소가 돼야 되고, 요렇게 4번 써줘야 돼. 원소가 4개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원소가 4개 있으니까 당연히 4개가 원소가 되는 겁니다.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2 같은 거 있죠, 그죠? 2를 A의 원소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 상관이 없고 쓰면 안 됩니다. 원소 기호를 딱 몇 번만 쓸 수 있다고요. 원소가 4개 있으니까 딱 4번만 쓸 수 있다고요. 요것만 가지고 이 문제에서 보기 1번, 2번, 5번을 처리할 수 있어요. 1번부터 볼까요? 0처럼 보이지만 0이 아니고 집합이죠. 이렇게 생긴 거. 그냥 0은 있어도 괄호가 있는 0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 거고, 이거는 원소다라고 하면 이거는 틀린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얘랑 똑같아야지 괄호가 있고 없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괄호가 없으면 숫자인 거고요. 괄호가 있으면 집합인 거잖아. 집합 자체를 원소로 갖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것도 1이나 2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만큼이 묶여있죠. 묶여있는 게 A의 원소라고 돼 있어요. 아니,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있냐고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거죠.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벌써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또 5번도 원소가 아니다라는 기호가 있으니까 5번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5번은 실제로는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공집합은 원소가 되는 건가요? 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5번은 역시 틀린 거죠. 이렇게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원소가 된다 안 된다, 뭐 부분집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해결이 된다는 얘기야. 이 4개를 먼저 써놓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죠. 물론 많이 익숙해지면 이걸 안 써도 눈으로 보고도 알 수가 있겠지만, 자, 3번하고 4번은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집합 기호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에는 3가지가 될 수도 있고 4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여기에 원소가 몇 개인지 세봐봐. 0하고 이 2개가 있지. 이 0과 2가 A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야. 부분집합이 원래 그런 뜻이야.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란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여기에도 원소가 된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요렇게 2개를 얘기하는 거라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둘 다 맞았으면 얘는 맞는 게 되는 거고, 둘 중에 한 개라도 틀린 게 있으면 이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당연히 맞는 거죠. 왜?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틀렸죠. 2라고 하는 건 여기 없잖아. 여기 있는데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게 다른 거라고요. 괄호가 있고 그 안에 2가 들어있는 것과 이 자체는 다른 거란 말이야. 얘는 원소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번은 틀린 게 되는 거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것도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원소가 두 개 있으니까 1이 A의 원소가 되고 그 다음에 2도 A의 원소가 된다라는 뜻이야. 요 말은 이 집합이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요 안에 있는 원소들이 각각 다시 A의 원소가 된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1은 원소가 된다.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2가 원소다. 계속해서 하는 얘기죠. 요 안에 있는 2라는 건 당연히 원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아까부터 2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추가로 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6번인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요. 아니 공집합은 원소라며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이건 틀렸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맞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이거랑은 별개로 부분집합 관계에서 배웠는데 공집합이라는 거는 무조건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A가 뭐라도 상관없어요. 또 A랑 똑같은 것도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었죠. 그죠? 예, 요거는 집합, 이 A라는 집합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거랑 상관없이 언제나 참인 거야.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특이한 건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원소로도 공집합이 들어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 문제에서는 이 A라는 집합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동이 될 수 있겠지. 이게 맞다며 이건 틀렸지 그러면.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원소로 들어있으니까 맞는 거고요. 이거는 부분집합 관계상 무조건 맞는 거고요. 공집합이 누군가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무조건 맞는 표현이다. 그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특히나 지금처럼 공집합이라는 게 A의 원소로 들어가 있을 때는 원소라고 해도 맞고 부분집합이라고 해도 맞고 언제나 맞는 거다. 둘 다 맞는 거다. 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문제는 부분집합 관계를 가지고 미정계수, 문자 A 값을 구하는 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볼까요? A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두 개 들어있습니다. 2라는 게 있고요. A라는 게 들어있죠. 얘는 문자로 되어 있네요. A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B라는 집합은 원소가 3개, 1, A-4, 12-A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을 가지고 A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풀이법은 좀 단순한데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2하고 A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쉬운 것부터 해도 돼요. 어렵게 해도 되고요. 여러 번 해줘야 됩니다. 2가 일단 여기에 원소가 되려면 여기에 2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1은 아니잖아. 그럼 얘 아니면 얘겠죠.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야. A도 있잖아. 그럼 이 중에서 누군가는 A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A가 될 수도 있고, 얘가 A가 될 수도 있고, 얘가 A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잘 들어보세요. 2가 있잖아. 그러면 이 안에 2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2는 누구 아니면 누구가 돼야 돼요? 1은 아니니까. 2가 1은 아니니까. A-4가 2가 되든가 12-A가 2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A를 기준으로 A도 들어있어야 되잖아. A가 1일 수도 있겠죠. 또는 A가 A-4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처음에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A가 12-A가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어. 근데 둘 중에 한 개를 하면 어차피 같은 문자가 겹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게 뭐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A-4다 아니면 12-A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해서 다시 두 집합을 만들어 보면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푸는 거라고요? 부분집합 관계라고 하면 여기 있는 원소가 어쨌든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여기 있는 원소가 어쨌든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푼다고요. 우리는 2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2가 두 번째에는 A-4가 되든가 아니면 2가 12-A가 되든가. 자, 이랬을 때는 A 값이 3이 나오겠죠. 뭐라는 거죠? 6이 나오겠죠. A가 6이 나오겠죠. 그러면 A라는 집합은 2와 6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B라는 집합은 1과 A가 6이었으니까 2와 그 다음에 A가 6이었으니까 6 되는 거네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가 성립하죠. 벌써 A 값이 구해졌네요. 그래서 A는 얼마다? 6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2는 12-a다 라고 하면 이때는 a는 10이 만들어져. 그렇다면 a라는 집합은 뭐가 만들어지느냐?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거든. 2와 a가 10이었으니까 10이 될 거고요. b라고 하는 집합은 1과 10이었으니까 여기는 6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10이었으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는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2는 여기 들어있지만 10은 여기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은 안 되고 6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거의 비슷한 문제가 2번인데요. 이번에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6, a 플러스 5, e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고요. b라는 집합은 5, 8, 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역시 세 개가 나와 있네요. 이번에는 두 집합이 같다고 돼 있어요. 같다고 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6 보이죠? 셋 중에 하나가 6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a 플러스 5 보이죠? 셋 중에 하나가 a 플러스 5라는 얘기예요. 2a 마이너스 1 보이죠? 셋 중에 하나가 2a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풀이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6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겠죠, 이번에도. 왜 그러냐? 6이라고 하면 5나 8은 안 되는 거잖아. 그죠? 5나 8은 안 되는 거잖아. 무조건 a제곱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a 플러스 5라고 돼 있으면 그게 5였을 수도 있고 8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a제곱 마이너스 a였을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 물론 방법이 없으면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6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6이 될 수 있는 게 셋 중에 6이 될 수 있는 게 5나 8은 6이 될 수는 없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a라고 해보십시다. a제곱 마이너스 a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 되는 거라서 a가 3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어쨌거나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네요. 두 집합이 같아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a가 뭐 마이너스 2였다라고 해보십시다. a가 마이너스 2였다. 그럼 대입해서 a라는 집합을 만들 수 있겠죠. 처음에 6은 그대로 6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였으면 3이 될 거고요. 또 마이너스 2였으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b라고 하는 집합은 a가 마이너스 2였으면 이 5하고 8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아, 여기서부터 벌써 안 되네요. 그죠? 5도 없고 8도 없네요. 그죠? 뭐 얘는 끽해봐야 6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였을 때는 안 되는군요. 그러면 a는 3이겠다. 그지? 정답은 벌써 만들어진 거죠. a는 3입니다. 3일 때는 진짜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a라는 집합은 꼭 확인을 하세요. a가 3이었다 치면 6과 8과 3, 2, 6, 5가 되는 거고요. b라고 하는 집합은 5 있고 8 있고 요건 전체가 3이 된다, 6이 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죠. 3 대입해도 당연히 6이 되겠죠. 그래서 뭐 6, 8, 5, 6, 8, 5 되네요.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 되는 게 맞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A는 3이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에 있을 때는 경우의 수처럼 얘가 얘가 됐을 때, 얘가 얘가 됐을 때, 얘가 얘가 됐을 때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두 집합이 같다고 돼 있을 때도 얘가 얘가 됐을 때, 얘가 얘일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빠짐없이 다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